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완도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 성과들을 기반으로 완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도 군정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 살펴볼 텐데요. 신우철 완도 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오늘 군수님과 함께 완도 군정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그 가운데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 치유 산업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또 높더라고요.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 치유 산업이 다소 생소하시죠? 네. 해양 치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도와 같은 천혜적인 그런 해양 환경과 더불어서 해풍과 그다음에 바닷물 그리고 갯벌과 해조류 등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해양 치유라고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실시를 했고요. 그 시장 규모가 무려 310조 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완도가 산소 우면 발생량이 도심의 50배나 되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 깨끗한 바닷물이 있고 또 다양한 수산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맛과 영양이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해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양 치유 산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17년도에 선도 지자체로 이렇게 선정을 받았고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해양 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이 됨으로써 추진에 이제 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00억 규모로 해서 공공시설 분야인 치유센터와 그다음에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그리고 치유공원 등이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양 치유 산업의 최적지가 바로 완도군이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 해양 치유 산업과 함께 또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또 바로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완도는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해조류와 전복을 선택한 건지도 궁금하고 또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완도가 해조류가 전국의 절반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전복은 무려 70~80%를 우리 완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연구해낸 결과만 보더라도 해조류와 전복을 이용을 해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연구 활동을 했는데요. 바로 우리 완도에 소재하고 있는 해양바이오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해내서 세계적인 해양 의학 전문지인 마린 드럭스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연구 활동을 전개를 해서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까지 이제 연구를 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내 기업에서 해조를 통해서 치매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 가지고 현재 이게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이 감태라는 해조류가 연간 25만 톤 정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해양 바이오 산업이 이제 저기에 안착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전복의 대량 소비 시대가 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전복이 좀 특성이 있는 것은 우리 완도가 전역의 약 90% 정도가 맥반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맥반석은 바닷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도 생리활성 촉매 역할을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해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군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완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양 산업들과 관광 산업들을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들도 네.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완도가 섬이 265개나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들이 있으면서 12개 읍면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아주 특색 있는 그런 관광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 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가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해양 치유와 바이오 산업과 연결해 감으로써 관광 산업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치유 산업의 본부대인 신지면에 치유센터와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가 들어서면서 여기에는 이제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립란대수목원으로 조성될 군회가 있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77호선 국도로 따라가는 해안 노을길이 있고, 그리고 저 해신 드라마 촬영했던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 3호로 지정된 정도의 구계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타워가 있죠. 이 타워를 중심으로 또 해서 시가지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충문 유적지에 기념 사업들이 진행되고, 약산에서는 동백 치유숲과 더불어서 치유 체험센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고 싶은 섬의 생일도, 그리고 해당화 해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일, 그리고 가고 싶은 섬과 금당 팔경이 있는 금당도, 그리고 이제 저쪽에 남부 지역으로 가서 노화와 소안 보일도에는 이제 전복 오감 여행학교가 있는 전복 생산의 중심지인 노화와, 그 다음에 보일도 이제 애송과 애작을 연결하는 해상교랑, 그리고 항일운동의 성지인 소안, 가고 싶은 섬이죠. 이렇게 해서 또 청사는 이제 치유공원이 조성이 됨으로써 완도군 전역에 특색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해양 관광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예. 모색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또 언급해 예. 주셨는데요. 또 예. 지난해 말에는 완도가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예.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로써 해양과 산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수목원이 우리나라 난데림 면적의 무려 35%나 거기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종이 770종이 되는데요. 그 난데 수종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국립 난데 수목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보존 시설과 더불어서 교육 시설, 그다음에 연구 시설, 그리고 부대 시설과 더불어서 여기가 산악 열차가 앞으로 이제 나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노약자들도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수목원을 이제 볼 수도 있고 거기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무려 18,000명 정도의 일자리와 더불어서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오면서 연간 거기 찾는 관광객 수를 85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양 치유와 더불어서 산림 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는데요. 해양 치유를 통해서는 이제 3만 명 정도가 찾을 걸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4조 원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여기도 역시 연간 85만 명이 좀 올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3.5 시대, 500만 관광객 시대와 더불어서 5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 그러면서도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는 힐링하고 싶다면 완도를 찾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교통 분야도 좀 살펴보니까요. 예. 이제 또 오랜 수건이었던 완도 고흥 해안 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됐더라고요. 예.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완도에서 고흥간 그 해안 관광 도로가 국도로 승격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오래된 수건 사업이 해결된 그런 쾌거가 되는데요. 2001년 때 국도 77호선이 지정된 이후에 20년 만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완도 고금도에서 고흥의 거금도까지 42.4km 구간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고금에서 약산까지 15km 구간은 그냥 선연 개성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이제 약산에서 거금도까지 27.4km 구간인데요. 여기에서 약산에서 금일, 금일에서 신도, 신도에서 금당, 금당에서 연홍, 연홍에서 거금도까지 5개의 교량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게 된다고 그러면 섬 주민들이 이제 연도되는 육지와 연결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물류 비용의 절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부산에서 목포를 잇는 해안 관광도로가 연결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국도 승격과 더불어서 국가계획에 반영된 게 남해와 여수의 해저 터널입니다. 이게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 오는 길이 부산에서 거제, 거제에서 남해로 와서 남해에서 해저 터널로 여수 오게 되고 여수에서 고흥, 고흥에서 이제 우리 완도로 연결되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완도를 찾는 분들이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와 더불어서 부산에서 이제 완도로 연결되는 해양 관광도로를 타고 오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의 해양치유 산업과 더불어서 앞으로 해양 관광 산업이 아주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년을 기다린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네.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SOC 확충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완도는 도서로 형성된 곳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향상되고 또 관광객 유입을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SOC 사업은 어디까지 온 상황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완도가 도서로 형성되어 있고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륙과 도서를 연결하는 이런 그 이제 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광주 안도 간 고속도로가 1단계가 이제 강진 성전까지 51km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37km 구간. 하마니까 88km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구간이 빨리 이제 돼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이제 아까 노화 소환 보길권이 여기에 이제 그런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중간에 좀 끊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도가 돼야 될 부분이 가장 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와 더불어서 두 번째가 이제 의료 서비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문제입니다. 학교가 계속 폐교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복지시설이거든요. 이런 게 해결되려고 그러면 권역별로 연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화에서 구도까지는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다리가 놔져 있는데 구도에서 소환까지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 문제 해결 안 되죠. 학교 문제 해결 안 되죠. 의료 서비스질은 낮아지고 있죠. 복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중앙부처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고 그리고 좀 먼 미래로 보면은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과 제주 간의 고속철도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제주가 약 3천만의 관광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소환도와 보길권역이 연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제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가 나와져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도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 때 후보군의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조기에 이런 또 오래된 수건사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OC 사업 등 교통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또 완도하면 특히 수산물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완도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수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알려주십시오. 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광어 가격도 그냥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졌죠. 그 다음에 해조류 가격 그러죠. 전복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동안에 이제 비대면은 뭐 드라이브스루를 한다든지 중간중간에 판촉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가해서 그나마 광어는 이제 가격을 좀 유지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조류와 전복 소비도 부진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 양식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스팟 광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복데이 같은 데 가서 판촉 활동도 하고 있고, 도심권에서 또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속해서 이와 같은 회계를 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조류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해양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여기서 해조류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대량 소비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고, 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복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과 연결해서 대량 소비 체제로 가려고 하고, 지금의 유통 형태가 전복이 활전복으로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급속 동결 시켜가지고 저온 저장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유통을 하는 이른바 콜드 체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가면서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홍보 방법에 대한 개선 방법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앞으로 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통과 홍보를 통해 극복해 네. 나가겠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이 수산물뿐만 아니라 완도의 네. 농산물도 그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또 지속적으로 수출길에 네, 오르고 네. 있는데요. 한 분야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농수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완도의 쌀이 수출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믿기지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완도의 쌀이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미국과 러시아까지 수출이 됐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쌀이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데 아주 까다롭 피로 유명한 그 할랄 인증을 받는 겁니다. 할랄 인증을 받아 놓으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나 미국 등에서도 완도의 쌀,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바로 그게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깨끗한 환경, 미세먼지 없는 곳, 이런 데서 생산된 것이다 하니까 이게 이제 아주 양질의 그 쌀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700톤이 꾸준히 이렇게 될 걸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자연 그대로 미, 완도의 쌀을 자연 그대로 미라는 브랜드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제 벼를 재배를 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수출해 나갈 계획이고요. 우리 수산물의 경우도 역시 유기 인증 제도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그래서 ASC,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제도인 ASC 제도를 이걸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복에 이어서 해조류에 이어서 다른 그 수산물에까지 확대시켜서 완도의 수산물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수산물이면서도 맛과 향이 차별화된 이런 수산물이다 하는 것을 ASC 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판매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완도군의 청정 농수산물의 성장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예. 오늘 군수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와 완도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완도 국민 여러분,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산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도 그리고 국립난대 수목원과 광주안도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노화에서 구도간, 연도교가 하루빨리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내년 대통령 공약사항에 집어넣어서 국민 모두가 잘 살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미래에 희망이 있는 그런 완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다방면으로 발전하는 청정 바다수도 네. 완도가 되길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도의 백년 대계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가 건설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